안녕하세요, 강셰프입니다. 오늘 함께 가볼 레스토랑은 나라에 있는 기요스미 노사토 아와입니다. 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여행에 있어서 가장 기대했던 레스토랑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의미와 철학이 가장 잘 맞는 레스토랑이기도 합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팜투테이블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 레스토랑 역시 팜투테이블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철학, 그 철학의 중심에는 지역의 것을 사용한다는 게 중점으로 되어 있는 레스토랑인데요. 우선 이 레스토랑의 위치부터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만 보셔도 거리가 상당히 먼 게 느껴지시죠? 제가 묵었던 교토 가하라마 지역, 교토에서 지금 제가 오늘 갈 레스토랑까지는 대중교통 이용 시간만 2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이곳에 갔을 때는 지하철을 3번 환승했고, 내려서 버스를 타고 내린 다음에 거기서 걸어서 30분을 더 산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실 분이라면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의 여유를 가지시고 방문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사카에서 출발하셔도 대중교통을 타고는 2시간 내외로 걸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문할 레스토랑이 좀 특별한 점은 이 야마토 야채를 사용하는데, 이 야마토 야채라는 것은 이 나라현에서 나오는 채소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레스토랑 뒤에도 농장이 있는데 이 농부님께서 뒤에 나오는 작물들을 모두 재배하시고 그 작물을 가지고 오늘 먹을 음식을 해주시는 좀 특별한 레스토랑입니다. 또한 마을에 이런 공동체 법인을 설립하셔서 이 나라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품종들을 모두 모아서 그것들을 보존하고 어떻게 작물이 재배되는지를 교육함으로써 점점 사라져가는 나라현의 전통 야채들을 모두 모으고 교육, 그리고 그거를 작물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그린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슐랭의 빨간 스타가 아니라 초록색 스타를 받았습니다. 이 그린스타는 2021년에 등재되기 시작했고 총 전 세계에 289개가 있습니다. 나라에는 총 8개가 있고 그 8개 중에 한 곳이 오늘 제가 방문하는 레스토랑입니다. 그린스타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식재료의 추적,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왔으며 이것들이 어떻게 재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서 뭐 제로 웨이스트도 평가를 하고요. 또 처리 방법까지 확인하는 게 이 그린스타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팜투테이블과 가장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종점에 내려주시는데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공간에 내려주십니다. 그래도 구글맵 보면서 올라가면 한 산길을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때가 9월이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갈 때 너무 힘들어서 영상조차 못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분이 이 레스토랑의 셰프님이자 농부님이신 미우라 마사유키님입니다. 제가 막 들어갈 때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가니까 괜찮냐고 하면서 계속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총 좌석이 10개고 100% 예약제입니다. 예약 같은 경우는 전화로만 받으시는데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제가 예전에 두바이에서 같이 일했던 일본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일본인 친구가 예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강상으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들어올 때부터 이미 제가 한국인인 거 알고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셰프님이시면서 농업을 하시고 농사를 지으셔야 되기 때문에 영업 시간이 조금 독특합니다. 영업 시간을 한번 같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영업은 금, 토, 일 3일만 하고요.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 영업만 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11시 45분에 모든 인원이 모여서 음식을 서빙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마다 조금씩 들어오는 인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갈 때가 2시가 좀 넘었었는데 2시 이후로도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셔서 아마 시간대별로 나눠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는 휴무니까 휴무일 참고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셰프님이 오셔가지고 레스토랑 방문한 거랑 그다음에 어떻게 음식이 나올 건지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직접 번역기로 활용해 주십니다. 저도 일어를 못하고 셰프님도 한국어를 못하시니까는 이렇게 번역기 써서 바로바로 알려주시는데
모든 음식을 다 번역기로 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한번 이번에는 들어보실까요? 한국어로 오늘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놓여 있은 것은 오늘의 식재료나 치료가 되고 있으니 자유롭게 사진 촬영을 해주세요. 가게는 4시까지 하고 있어요. 천천히 돌아가 주세요. 저렇게 해서 모든 메뉴를 설명해 주셔서 다른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굉장히 죄송스러웠지만 그래도 저를 엄청 많이 챙겨주신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염소 보이시죠? 염소 같은 경우는 이 농장에서 키우는 염소인데 나라에 예전부터 염소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염소 또한 지금 농작물과 같이 보존하고 키우기 위해서 이곳에서 키우고 있는 염소라고 하는데 저 염소는 뒤에 가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는 간단하게 뭐 디저트나 뭐 술, 그다음에 마시는 게 들어가 있고 메뉴 같은 경우는 처음 예약할 때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메뉴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메뉴는 코스 메뉴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야마토 전통 야채 풀코스만 들어가 있는 게 4,800엔. 한국 돈으로는 한 44,000원에서 45,000원 정도 되고요. 또 그 옆에는 야마토 전통 야채 플러스 야마토 소가 들어간 풀코스인데 이 나라현에서 나오는 브랜드가 붙여져 있는 소가 또 야마토 규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까지 드실 풀코스를 드시면은 6,800엔. 이게 이제 한국 돈으로 한 63,000원 돈인데 저 같은 경우는 소까지 들어간 풀코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전화로 예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레스토랑과 다르게 디파짓은 없습니다. 음식 나오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데 그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지루하지 않게 여러 가지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자 같은 경우는 이곳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먹는 식재료 그리고 직접 재배한 여러 가지 야마토 채소를 모아둔 것들인데요. 이게 농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다양한 모양이 나오는 거고 에어룸 토마토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주 골래기네 농장에서 봐왔던 것들도 여러 가지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고 이런 레스토랑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또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시부님이 직접 서빙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테이블에 여러 가지 야채 있는 게 보이시죠? 저게 다 오늘 먹어볼 야채들입니다. 이 한 코스에는 이 야마토 채소 56가지를 다 먹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56가지의 야마토 채소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 메뉴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위에 주스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 주시는 식전주로 사과로 직접 만드신 주스예요. 적어도 되게 달달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먼저 나온 메뉴 네 가지를 설명드리면 오른쪽 밑에 네모난 거는 치즈입니다. 나라현에서부터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치즈를 직접 제조해서 만드셨다고 설명해 주셨고 그 치즈 바로 왼쪽으로 가보시면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영상에 나왔던 되게 뱀같이 생긴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뱀같이 생긴 스네이크 멜론이라는 또 나라현에서 나오는 전통 야채라고 합니다. 예, 그거를 활용한 야채 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는 또 나라현에서 나오는 전통 잡곡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정확히 이름을 기억 못 하는데 바로 옆에 그 잡곡이 있거든요. 테이블 옆에. 그걸로 만든 파이로 만든 에피타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 파이 옆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수세미 오이로 만든 약간 장아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전으로 먹기에는 괜찮은 양과 맛이었고, 그 전에 입맛을 돋궈주는 역할로는 충분했습니다. 근데 제가 먹기 전에 설명을 듣고 오늘 내가 먹어볼 음식들, 재료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기분이 진짜 팜투테이블을 느끼는 듯한 좀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음식을 기다리면서 옆에 책자를 봤는데 이 책자 같은 경우는 나라현에서 나오는 야마토 채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뭐 언제 수확하며 어디서 왔으며 또 얘는 어디서 사용되는지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고 대략 200여 가지 정도의 야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두 번째 요리가 나왔는데요. 이 두 번째 요리의 컨셉은 식재료 자체의 색을 살린 요리라고 하셨습니다. 비프 요리가 바로 나왔는데요. 이제 야마토뷰라고 해서 나라현에서 나오는 브랜드 고기입니다. 살짝 익힌 상태로 나왔고 그 위에는 곤약인데 수제로 만드셨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곤약 맛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간장 소스도 직접 만들어서 뿌리셨다고 얘기해 주셨고, 그 옆에는 토마토, 오크라 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고, 약간 조그만 허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깻잎과 비슷한 차족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이시는 노란 색깔은 꽃인데요. 양상추과 꽃이라고 하는데, 제가 먹는 바로 테이블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저도 저렇게 생긴 꽃은 처음 봤는데 저게 양상추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먹는 음식을 바로바로 설명을 받으면서 테이블 데코 자체가 내가 먹는 음식으로 나오니까 저게 먹을 때마다 신기하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요리는 조림 메뉴입니다. 조림 메뉴 중에서도 10가지의 식재료가 들어간 조림 메뉴인데 모두 야채입니다. 지금 먹는 거는 붉은 양배추, 여기서 바로 농사를 짓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오렌지색 당근, 그것도 야마토에서 나오는 전통 야채, 호박, 그다음에 무, 그다음에 일본 버섯 등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먹을 때 앞에 식재료로 다 데코가 돼 있습니다. 약간 뜨거운 메뉴이긴 했지만 먹다 보니까 속이 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국물 베이스는 제가 봤을 때 야채 스탁을 끓여서 올린 것 같은데, 간장 베이스로 들어가 있어서 짭조름하고, 앞에 찍어 먹는 소스도 있는데 그거랑 찍어 먹으면은 굉장히 또 입을 돋구는데 굉장히 좋은 맛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사실 저는 밥을 많이 먹지 못합니다. 요리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배가 부른 상태로 근무를 하게 되면 몸이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둔해지는 게 느껴져서 요리를 시작한 후부터는 소식으로 대신에 자주 먹는 게 패턴이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 정도 제가 먹었으면은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는 상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배가 부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야채만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분위기 때문인지도 몰라도 그냥 먹자마자 바로 소화되는 느낌이었고, 먹을수록 속이 되게 따뜻한 느낌이 계속 났었어요. 자, 다음 메뉴는 돌판구이 메뉴인데,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십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전 화면에서 톡톡 건드렸던 돌판에서 굽는 건데, 고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요 고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라현에서 나오는 야마토 규라고 합니다. 야마토에서 기르는 고기고, 때깔이 엄청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실제로 구웠을 때도 맛있고, 지금 가장 생각나는 맛이 이 고기 맛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세 가지 종류의 고추를 보여주시는데, 이 나라현에서 예전부터 내려왔던 야마토 채소라고 하더라고요. 특징은 하나도 안 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뚜껑을 열면은,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내용물 소개 잠깐 드리면은, 파프리카 들어가 있고, 양배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쿠라, 그다음에 에링기. 에링기가 버섯인데 저 뭐야? 한국의 새송이 버섯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세 가지 종류의 고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도 들어가 있고요. 역시 고기가 너무 맛있게 생겨서 고기부터 먼저 먹으려고 이렇게 올렸는데,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만 들어도 맛있어 보이죠? 이게 워낙 얇아가지고 오래 구울 필요도 없고, 그냥 살짝만 구워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소금이랑 폰주에 찍어 먹는데, 야채도 두껍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익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곁들여 드시면은 이것도 되게 맛있는 별미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메뉴는 그동안 뜨거운 요리를 먹었기 때문에 차가운 요리 3종이 나왔고요. 먼저 오른쪽 보시면은 미역과 매실로 버무린 요리입니다. 이거 되게 짭짤하고 맛있었고, 중앙에 있는 건 스파게티 스쿼시라고 있어요. 이렇게 갈면은 면처럼 나오는 스쿼시가 있는데, 그거와 시금치 버무린 거. 그리고 요거는 일본풍 피클인데 피망, 당근, 양배추, 쿠카멜론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면은 먹은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서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직접 보면서 또 만져보고, 심지어는 냄새 맡아보고 조금 먹어볼 수 있어요. 근데 먹어보는 거는 셰프님한테 한번 허락받고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메뉴 같은 경우는 튀김 요리가 나왔습니다. 여섯 가지 종류의 튀김 요리가 나왔고, 이것 모두 역시 야마토 채소를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종류 같은 경우는 호박이랑 오렌지 호박, 그 다음에 일반 고추랑, 그다음에 나라현에서 나오는 아까 봤던 고추 튀긴 거, 그 다음에 가지, 이렇게 종류로 나온다고 하셔가지고요. 설명을 듣고 보시면은 음식 설명하실 때마다 지금 내가 먹을 식재료를 이렇게 앞에 두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런 설명을 받고 음식을 먹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듣고 먹으니까 마음속에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소금이 두 개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흰색은 누룩으로 만든 간장 누룩 소금이고 약간 초록 색깔은 말차 소금입니다. 그래서 기호에 맞게 찍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밥인데요. 요 밥 같은 Thank 경우는 you. 나라연에서 나오는 다섯 종류의 대두를 함께 지은 흑미가 들어간 콩밥이라고 합니다. 요 보이시는 게 다섯 가지 종류의 대두고 딱 봐도 찰기가 엄청 느껴지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미소숲인데 요거는 shimeji 들어가 있는 거. shimeji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 버섯 들어간 미소숲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옆에는 찌개모노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이 전체적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있는 맛 그대로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음식을 먹어도 부대끼지도 않고 이제 바로 앞에 농가 즉 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선 노름 하듯이 밥을 먹은 것 같고 되게 즐기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여기 갔을 때 음식을 조리할 때 그 향이 계속 나는데 그 이제 야채 향이 계속 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진짜 향이 너무 좋았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염소 친구들이 저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저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뿔로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근데 이 친구들이 되게 예의가 바른 친구들인 게 이제 식사할 때는 안 들어오고 식사가 끝날 쯤에 셰프님이 들어와도 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저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들어오지 않고 딱 조선에서까지만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선임들이 저보고 소 눈깔이라고 소라고 많이 불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비슷한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셰프님이 완전 갓난아기 때부터 키웠던 친구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자랐는지 사진첩도 다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엄청 귀엽고 얼마나 셰프님이 염소를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은 페타예요. 그래서 얼굴 쓰다듬는 걸 좋아한다고 하고 그 뒤에 있는 친구는 제가 뭐 아들인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와이프래요. 와이프 이분은 쿠라라. 쿠라라 씨.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여기 레스토랑은 이렇게 염소도 직접 볼 수 있고 나가면은 염소가 풀어서 바퀴 뛰어다니고 있어요. 예전에 나라현에서는 염소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우리가 농촌에 가면은 뭐 고양이나 강아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염소가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염소 친구들한테 너무 이제 시선이 뺏겨가지고 디저트랑 티가 나왔는데 그걸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디저트 같은 경우는 나라연에서 나오는 다양한 과일로 준비되어 있고요. 식사 다 하고 셰프님이 얘기 좀 더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명함을 좀 달라고 해서 이제 명함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三浦正幸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셰프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같이 한국인이 단독으로 이렇게 오는 게 진짜 힘들대요. 왜냐하면 예약도 힘들고 여기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여기 택시 안 타고 걸어왔다고 하니까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걸어왔냐고. 근데 저는 이런 시골길 걷는 거를 좋아해서 그냥 걸어왔다. 갈 때도 그러면 택시를 불러줄까요? 했는데 제가 그냥 걸어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그거 더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택시 타고 갈 걸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한국인들이 단체로 많이 오셨다고 해요. 각 한국의 지자체의 농촌에서 이곳을 벤칭 마킹하기 위해서 한 2, 30명씩 그룹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 농장도 투어하고 여기서 무얼 하는지 강의도 듣고 강의 끝난 뒤에 식사하는 코스로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단체 관광이 많이 끊겼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강의를 많이 나가시는데 한국에도 대학교에 강의를 꽤 많이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에 오시면 제주대학교에도 오셔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가기 전에
선생님이 좀 더 한국어를 공부해서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선생님이랑 한 30분 정도 얘기하고 농촌에 관심 많다고 하시니까 또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다른 레스토랑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페타님과 사진을 꼭 찍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페타님이 너무 시크하셔가지고 카메라를 안 봐가지고 좀 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랑 페타님이랑 같이 찍고 싶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한 20분 넘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카메라에 남아있는 사진이 별로 이쁜 게 없어요. 차 염소가 똑똑하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똑똑한 것도 같는데 되게 엄청 시크한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가기 전에 이 레스토랑의 의미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기요미스노사토 아와의 뜻이 뭔지 여쭤봤는데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의 아와 그리고 나라의 전통 야채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있는 불씨 같은 곳이 되기 위해 이 레스토랑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의미가 진짜 멋있고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버블의 모든 거품의 시작은 모든 것이 조화롭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의 전통 야채가 상당히 사라져 이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셰프님 와이프분이세요. 와이프분이 주로 음식을 전담하시고 두 분이 운영하십니다.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인사하는데 제가 너무 문을 빨리 닫아버려가지고 근데 바로 옆에 깜짝이야. 페타의 와이프분까지 나오셔가지고 저를 친히 배웅해 주시더라고요. 또 봐. 또 셰프님이 또 선물이라고 미슐랭 가이드 나라 책까지 또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인데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려가는 길은 너무 힘들었지만 좋았습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만나봤던 키요스미노사토 아와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제가 요 근래 가봤던 레스토랑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나오는 제철 야채로 그다음에 직접 농장에서 바로 가지고 온 팜 테이블을 하면서 또 내가 먹는 음식을 바로 테이블에서 설명을 받고 그걸 바라보면서 만지면서 또 작성돼 있는 글을 보면서 보고 먹으니까 맛이라기보다는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음식적 맛으로 평가했을 때는 그냥 평균적인 음식의 맛은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오반자이 같이 일반적으로 가정식에 먹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파인다이닝급에서 만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스킬이 있는 곳은 아니고 이 레스토랑이 가지고 있는 철학, 왜 그린스타를 받고 지금까지 유지를 했는지 알고 싶은 레스토랑이기에는 가장 적합한 레스토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셰프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꼈는데 셰프님도 어떻게 보면 1차 산업, 농업을 하셨던 분으로서 더 이상 이 1차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너무 작다는 걸 알고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을 설립하셨대요. 마을 법인을 설립하셔서 이제 6차 산업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이 6차 산업이라 하면 이제 1차 산업, 우리가 생각하는 뭐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1차 산업인데 그거 플러스 2차 산업 이제 이걸로 제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관광과 엮은 이 세 가지를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가히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게 느껴졌고 저도 언젠가는 이런 실질적인 팜스 테이블 바로 농장에서 식탁으로 갖고 오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저한테 미래적으로도 큰 영감을 준 레스토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단기로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꼭 가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가는 데만 3시간에 왕복하면은 거진 8시간, 9시간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이나 이런 거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함께 만나본 레스토랑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